한재식은 거실을 초조하게 오가며 낡은 나무 바닥을 삐걱거렸다. 그의 모든 걸음걸이에는 병적인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그의 작은 눈은 집에서 가장 비싼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를 계속해서 힐끗거렸다. 그 소파는 그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빌린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 남자는 얼음으로 조각된 동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낯선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왕과 같은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양복을 한 치의 주름도 없이 입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꼼꼼하게 빗어 넘겼고 그리스 신상처럼 각진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그의 깊은 눈만이 천천히 움직이며 지저분한 방의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한재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값을 매기는 듯 했다. 강 대표님, 한재식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 회사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특히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금광이고 진정한 기술 혁명입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을 들어 소파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한재식의 긴장감을 더욱 파고들었다. 한 사장,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잠재력에 대해 들으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숫자를 보러 왔소. 그리고 당신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숫자들은 부드럽게 말해서 재앙 수준이더군. 한재식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네네, 약간의 자금 흐름에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KCA 그룹의 작은 투자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겁니다. 프로메테스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강 대표님께서 그 중심에 서게 되실 겁니다. 다락방에서 한솔아는 눈을 감았다. 프로메테스.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그것은 아빠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청춘의 5년 잠 못 이루는 밤 거른 식사를 바쳐 만든 정신적 자식이었다. 복잡한 학습과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그녀는 그것이 인류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코드 한 줄 써본 적 없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자신의 물건인 양 팔고 있었다.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그 아버지에 의해 이 다락방에 갇혔다. 3일 전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파산 직전 회사 이름으로 프로메테스의 특허를 비밀리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는 마주하는 대신 그녀를 다락방으로 꿰어 문을 잠그고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빼앗았다. 그는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그는 이 더러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녀가 조용히 있어야만 했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다시 아래층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미완성 프로젝트로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소 한 사장, KJ. 그룹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수백 개요.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빚이 내 파트너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요. 한재식은 더듬거렸다. 저 갚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시간만 조금 더 주신다면 당신의 시간은 끝났소. 지훈이 한치의 용서도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탈출구를 하나 줄 수는 있지. 유일한 탈출구. 침묵이 흘렀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나무바닥에 귀를 더 가까이 댔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탈출구 말씀이십니까? 한재식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소. 그 대가로 당신의 회사를 전부 가져가지.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을 포함해서 말이오. 지우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의 딸 한설아도. 다락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설아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잘못 들은 게 아니겠지. 자신까지 판다고. 마치 물건처럼 계약의 일부처럼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낯선 남자가 아닌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색하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강 대표님, 농담이시죠? 제 딸은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대표님 같은 분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순진한 척하지 마시오, 한 사장.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철저히 조사했소. 프로메테스는 당신 것이 아니야. 그녀의 것이지. 당신이 훔친 거고. 그렇게 복잡한 AI 시스템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 내가 회사를 사는 것은 합법적으로 특허를 얻기 위함이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두뇌가 필요하오. 나는 한설아가 필요하단 말이오. 난 안다. 한재식은 입을 다물었다.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계획, 그의 속임수 모든 것이 저 남자에게 간파당했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서였군. 이 남자는 병적인 이유로 그녀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원했다. 그를 위해 프로메테스를 계속 개발할 노예로 그녀를 원했다. 지적재산처럼 팔려나가는 신세. 어느 쪽이 더 나쁜 선택일까 이젠 알 수 없었다. 둘 다 지옥이었다. 그럼 제 딸이 대표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한재식이 자신감을 모두 잃은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그것 지훈이 되물었고 설아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서 차가운 경멸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이요 한 사장, 물건이 아니고. 그리고 맞서 그녀는 나를 위해 일하게 될 거요. 내 감독해 프로메테스를 완성해야지. 그것이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설아는 아버지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한쪽에는 막대한 빚치옥, 어쩌면 감옥까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딸의 미래를 파는 것. 한재식에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 제요, 동의합니다. 그가 마침내 가슴에서 쥐어짜내듯 단어를 뱉어냈다. 하지만 설아가 좀 고집이 세서요. 협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아니오.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래는 끝났소. 내 비서가 내일 아침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락할 거요. 이제 그녀를 데리고 나오시오. 발소리. 자물쇠에 열쇠가 꽂히고 돌아가는 소리. 설아는 문에서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다락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설아야, 내려오너라. 손님이 오셨다. 설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늘 맑고 생기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의 눈에서 비겁함,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을 보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들 사이의 모든 유대감은 방금 전 그의 손에 의해 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고 목적이 있었다.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이한 평온함, 차가운 수용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만약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라면 그녀는 희생자처럼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자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일어섰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생각보다 키가 컸고 비싼 양복을 입은 몸은 완벽했다. 그 얼굴은 실로 예술 작품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오싹하게 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꿰뚫어 보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은 마치 그녀의 뇌에서 실행되는 모든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침묵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그는 등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에게 살짝 고갯짓했다. 한설아 씨를 모셔라. 두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설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에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고 눈을 피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비겁한 낯선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강지훈의 옆을 지나갈 때 그가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KJ그룹에 온 걸 환영하오 한설아 씨.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내 것이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주먹을 조금 더 꽉 쥐고 계속 걸어나갔다. 서울의 차가운 밤하늘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얼음 불꽃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두뇌를 샀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은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한설아는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응시했다. 화려한 넌사인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낡고 초라한 집을 떠난 지 고작 몇 분 지났을 뿐인데 세상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녀를 양옆에 끼고 앉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돌처럼 굳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전문적이었고 그만큼 비인간적이었다. 설아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상상하려 애썼다. 어두컴컴한 창고 인적이 드문 오피스텔 그녀를 감금하고 프로메테스를 완성하도록 협박할 장소.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차는 강남의 중심부로 진입하더니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의 지하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들어섰다. 건물 정면에는 간결하면서도 위압적인 두 글자 KJ가 빛나고 있었다. KJ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강지훈이 바로 이 제국의 주인이었다. 설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빚쟁이와 사업가의 거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용의 소굴로 직접 끌려온 것이었다. 한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설아는 기계적으로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직원용 통로가 아닌 최고 경영진 전용으로 보이는 로비를 통해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비싸고 서늘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설아는 자신이 지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디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설아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하늘에 떠있는 궁전 같았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지고 어둠의 군주처럼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 거대한 원목 책상과 의자 몇 개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비싸고 기능적이며 극도로 비인간적이었다. 안재우시오.
강지훈이 책상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설아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잠시 그녀를 말없이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을 샅샅이 훑는 것 같아 불쾌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설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저를 여기에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강지훈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군. 어젯밤 내 말이 다소 직설적이었던 모양이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설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나는 당신을 산 것이 아니오, 한설아 씨.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아버님의 회사를 인수한 것이지. 법적으로 말이오. 당신 아버님은 어리석게도 프로메트스의 특허를 개인 명의가 아닌 곧 파산할 그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했더군. 그리고 어젯밤 그 회사의 소유권은 KJ 그룹으로 넘어왔어. 따라서 프로메트스의 특허권 또한 이제 내 것이오. 설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특허권, 아버지의 회사, 인수. 조각난 퍼즐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녀와 프로젝트를 판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넘기는 대가로 빚을 탕감받았고 그녀는 그 거래에 딸려온 자산에 불과했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다. 특허권은 그것 없이는 아무 소용없을 텐데요. 설아가 간신히 말했다. 핵심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는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였다. 바로 그거요. 특허권이라는 껍데기는 그것을 창조한 두뇌 없이는 쓸모가 없지.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설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경멸과 분노가 그녀의 목소리에 실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요. 강지훈은 그녀의 분노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노예를 부리는 취미는 없어. 나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서요. 설아는 서류 표지에 적힌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총괄 개발 계약서라는 글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설명을 이어갔다. KJ그룹은 현재 대규모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국가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지. 프로젝트의 성패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변수를 예측하는 강력한 AI 엔진에 달려 있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수년간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 그러다 당신의 프로메트스를 발견했어. 미완성이지만 그 잠재력은 우리가 개발하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이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다. 시간이 없어. 3개월 안에 우리는 컨소시엄에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시연해야 하오. 실패하면 KJ그룹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제적인 신용도를 잃게 되겠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한설아 씨. 당신만이 3개월 안에 프로메트스를 완성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저보고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건가요? 설아가 차갑게 물었다.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는 무엇을 얻죠? 자유 이상을 얻게 될 거요. 강지훈이 말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오. 설아는 마지못해 계약서를 펼쳤다.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상세하고 그녀에게 유리했다. 첫째, KJ그룹은 프로메트스 프로젝트를 위해 최첨단 독립연구소를 제공한다.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자원은 무제한으로 지원된다. 둘째, 한설아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팀 구성과 연구 방향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다. 강지훈은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받을 뿐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셋째 프로젝트 성공 시 업계 최고 수준의 보너스와 함께 프로메테스를 통해 발생하는 향후 수익의 일정 지분을 받는다.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사실상의 파트너로 대우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즉시 KA그룹은 한재식 씨의 배임 횡령 특허법 위반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한설아 씨에게 양도한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헤아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요. 강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님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발견했소. 그는 회사 공금을 수년간 빼돌려 도박빚을 갚는 데 썼더군. 당신의 프로젝트를 담보로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쓴 정황도 있고, 그리고 당신의 동의 없이 특허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 자체도 명백한 사기 행위지. 이 자료들만 있으면 당신 아버지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는 거요, 한설아 씨.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에게 당신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내릴 기회. 당신의 것을 되찾고 그를 파멸시킬 무기를 주겠소.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천재성이 필요하오. 어떤가 공정한 거래 아닌가. 설아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는 동시에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덫에 걸린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이 덫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다. 이대로 거부하고 나간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프로메테스도 복수할 힘도 없이. 하지만 이 악마의 손을 잡는다면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악몽을 끝낼 수 있다. 설아는 천천히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종이 위 빼곡한 글자들이 더 이상 족쇄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갑오시자 검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연구소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죠?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명백한 승리의 미소였다. 지금 당장.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비서가 안내한 곳은 카타워 70층에 위치한 707 연구소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설아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가뒀던 먼지 쌓인 다락방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기술의 성전이었다. 공기는 필터를 통해 완벽하게 정화되어 서늘했고 사방에서 최첨단 서버들이 내는 낮은 허밍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반투명 디스플레이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전장이자 왕국이었다. 설아는 잠시 그 공간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지난 며칠간의 굴욕과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압도적인 기술의 힘 앞에서 잠시나마 옅어지는 듯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창조자가 될 수 있었다. 프로메테스를 완성하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록 그 시작이 악마와의 거래였다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장비 목록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강지훈의 비서인 최 실장이 정중하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리고 이들은 KJA 그룹 내 최고의 EI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직접 선발하셨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설아 총괄님께서 직접 팀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설아는 태블릿에 떠있는 10명의 엘리트 직원 프로필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상의 스펙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똑똑한 직원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고 함께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동료였다. 모두 회의실로 모아주시겠어요?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설아가 말했다. 10분 후 707 연구소의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KJ그룹의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 책임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자기소개도 없이 회의실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커를 들고 복잡해 보이는 논리, 퍼즐 하나를 빠르게 그려나갔다. 그것은 전형적인 면접 질문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변수와 제약 조건이 얽혀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푸는데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가장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에 모두가 당황했다. 몇몇은 거만하게 코웃음을 쳤고 몇몇은 진지하게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싶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잘 다려진 양복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부서의 핵심 인력들을 허락도 없이 불러내서 이런 장난 같은 시험이나 치게 하다니. 최 실장이 재빨리 다가가 설에게 속삭였다. 기존 AI 개발부의 박진수 이사입니다. 박 이사. 강지훈이 필요로 했던 AI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던 바로 그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는 설아를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존재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침입자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설아는 박 이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사님. 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과정입니다. 대표님의 재가를 받은 일이고요. 대표님, 박 이사가 비웃었다. 대표님께서 어디서 이런 어린애를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오, 한설아 씨. 수년간 이 분야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테스트는 당치 않소.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다들 뭐하나, 이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어서 자리로 돌아가. 몇몇 직원이 머뭇거리며 일어나려 할 때 설아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는 분은 앞으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접근할 권한이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AI 개발부보다 10배는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3개월 안에 내놓을 거고요. 어느 쪽이 시간 낭비인지는 각자 판단하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대표님의 재가와 3개월이라는 단어 앞에서 감히 더 이상 행동하지 못했다. 직원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30분 후 설아는 3명의 팀원을 선택했다. 한 명은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천재 해커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젊은 여성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제를 뒤집으려 했던 반항적인 기질의 알고리즘 전문가였다.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조합이었다. 그날 이후 707 연구소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설아와 그녀의 작은 팀은 경이로운 속도로 프로메테스의 재구축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코딩하고 밤새워 토론하며 누구보다 먼저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했다. 그녀의 천재성과 열정은 팀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연구소는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박 이사의 방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첫 번째 방해는 교묘했다. 프로메테스가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KJ그룹의 방대한 내부 데이터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갑자기 제한된 것이다. 보안정책 강화라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그 뒤에 박 이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핵심 데이터 없이는 AI의 학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팀원들이 불평하며 강지훈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지는 거야. 도움을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박 이사에게 약점을 잡히게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데이터 없이는. 설아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가 직접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겠어. 실제보다 더 정교하고 더 극단적인 변수들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외부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프로메테스를 훨씬 더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어. 그것은 엄청난 작업이었다. 하지만 설아의 명확한 설계와 리더십 아래 팀은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를 해냈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그룹의 어떤 부서도 갖지 못한 강력한 자체 시뮬레이션 엔진을 구축했다. 박 이사의 방해는 오히려 프로메테스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707 연구소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 이사의 유치한 방해 공작도,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설아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해결책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던져놓은 문제들을 그녀가 어떻게 풀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는 그녀의 생존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지배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 밤 보고를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은 설아와 그는 마주 앉았다. 시뮬레이터 구축은 인상적이더군.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 이사가 준 문제를 아주 멋지게 풀어냈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효율적인 장애물이었을 뿐이죠. 설아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덕분에 저희는 더 빠른 길을 찾았고요.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으며 서로의 지성을 탐색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이사를 정리해줄까? 강지훈이 떠보듯 물었다. 아니요. 설아가 즉시 대답했다. 그런 방해물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면 3개월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이 단순한 천재 개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과 닮은 야생의 맹수를 자신의 제국 안으로 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차가운 일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한설아. 그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에 서서히 매료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다. 게임은 이제 막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설아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다. 냉철하고 효율적이며 오직 결과만을 중시했다. 그는 약속대로 707 연구소의 운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설아의 모든 요구를 군말 없이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아는 그의 행동 뒤에 단순한 사업적 목표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그의 눈빛에서 드러났다. 프로메테스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때, 특히 금융시장 예측이나 기업 비리 감지 알고리즘의 성과를 볼 때, 그의 눈은 사업가의 그것을 넘어선 거의 집착에 가까운 강렬한 빛을 띠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기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장군 같았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집념을 불태울 만한 사업이었던가?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의외 인물 초의 실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수행하는 충직한 비서였지만 가끔씩 무심코 인간적인 면모를 내비치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설아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펜트하우스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최 실장이 강지훈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선대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대표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짧은 대화가 설아의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혔다. 선대 회장 강지훈의 아버지. 그의 한을 풀어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혹은 복수를 위한 과업이라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 설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K그룹의 내부 서버를 해킹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자 강지훈에게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무기, 즉 데이터 분석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공개된 디지털 아카이브 과거 뉴스 기사, 오래된 기업 공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정보 조각들 속에서 진실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먼저 KJ그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강지훈의 아버지 강대현 전 회장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았다. 강대현 회장은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작은 전자부품 회사로 시작해 K치를 대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다. 약 20년 전 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룹의 경영권이 잠시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설아는 결정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유망기술 벤처 미래테크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기사는 약 20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KJ그룹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던 미래테크라는 회사가 핵심 기술 유출 스캔들로 인해 파산했다는 내용이었다. 미래테크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고 만약 성공했다면 당시 KJ그룹의 주력 사업을 완전히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핵심 기술이 경쟁사의 헐값에 넘어가면서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래테크의 CEO, 그 이름은 강대현, 강지훈의 아버지였다. 설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KJ그룹의 회장이 되기 전 그의 아버지는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스캔들로 인해 망했다. 그렇다면 강지훈이 말했던 선대 회장님의 한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스캔들의 세부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누가 기술을 유출했는가? 누가 강대현 회장을 배신했는가? 기사들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종적을 감췄다고만 적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관련 인물들의 금융거래 기록, 통화 내역 데이터 등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흔적을 긁어모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의 초기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녀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희미한 연결고리를 찾아 나섰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미래테크의 중간 관리자, 핵심 기술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인물. 스캔들 직후 그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사라진 흔적.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빚을 청산했던 기록. 그 이름은 한재식. 설아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섬광처럼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배신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20년 전 그는 돈 몇 푼에 자신의 상사를 배신하고 한 유망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다. 강지훈의 가정을. 이제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해졌다. 강지훈이 아버지의 파산 직전 회사를 인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표적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원수의 딸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프로메테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강지훈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락시켰던 기업 비리와 금융 사기꾼들을 찾아내고 해체하기 위해 20년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단연 한재식이었다. 공포가 설아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세대에 걸친 거대한 원한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장기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증오스러웠다. 자신에게 한 짓, 그리고 강지훈의 가족에게 한 짓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강지훈의 차갑고 계산된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복수극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가 복잡한 전문가적 존경심,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남자가 실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게임의 장기말로 그녀를 쓰고 있었다. 설아는 연구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진짜 판도를 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다. 그리고 그 검 끝이 향하는 곳은 그녀를 낳아준 남자였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며칠간 707 연구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설아는 기계처럼 일했다. 그녀는 먹고 자고 코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혼란과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의 복수극, 그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알아버린 후 프로메테스는 더 이상 순수한 창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도구였고 그녀는 그 도구를 만드는 장인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보고를 위해 마주 앉을 때마다 그녀의 말수는 줄었고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이 혼란을 헤쳐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때로는 배려처럼 때로는 잔인한 시험처럼 느껴졌다. 혼란의 정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녀의 아버지 한재식에게서였다. 강지훈의 법무팀이 서서히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자 궁지에 몰린 한재식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설아가 잠시 연구소를 비운 사이 K타워 1층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 못 본 사이 그는 딴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다.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세월아야 내 딸아.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설아는 벌레를 보듯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짓이에요? 여긴 어떻게...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다오. 그가 애원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놈 강지훈 그놈은 악마야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괴물이라고. 네가 그놈 손에서 아빠를 구해줘야 해. 설아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가족이요. 저를 낯선 남자에게 팔아넘긴 순간 아버지에게 가족이라는 게 있긴 했어요. 오해야 그건 다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한재식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강지훈이 과거 일로 날 협박했어. 네가 자기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아빠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설아야.
그는 과거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자신이 피해자였으며 강대현 회장의 욕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의 눈물 섞인 연기는 너무나도 역겨웠지만 한편으로는 설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비록 괴물 같은 인간일지라도 핏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요. 설아가 차갑게 물었다. 프로메테스, 그걸 망가뜨려다오. 한재식이 속삭였다. 내부에서 바이러스를 심든 핵심 데이터를 지워버리든 그 프로젝트만 실패하면 강지우는 무너질 거야. 그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아빠를 한 번만 살려다오. 응. 설아는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로비를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진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괄님, 큰일 났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해커 출신 엔지니어 강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연구소의 모든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Critical System Breach Detected. Prometheus Call. Data Corruption in Progress. 박 이사의 최후의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교묘한 방해 공작 따위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하자 그는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가 심어놓은 것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프로메테스의 신경망 구조를 타겟으로 특수 제작된 치명적인 디지털 암세포였다. 바이러스는 데이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프로메테스의 자가학습 능력을 역이용해 스스로를 복제하고 변이하며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공격의 최초 진원제는 설아의 개인 단말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는 함정이었다. 서버 연결 끊어, 당장. 소용없습니다. 이미 코어 시스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몇 달간의 노력이 눈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였다. 바로 그 순간 설아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 강지훈의 복수, 박 이사의 비열한 함정.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녀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길을 보여주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아버지를 편들 것인가, 자신의 창조물을 배신하고 그와 함께 진흙탕에 구를 것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강지훈의 복수와 박 이사의 야망이 서로를 집어삼키게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다. 프로메테스는 그녀의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다. 모두 내 말 들어, 설아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혼란에 빠졌던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지금부터 패닉은 끝났어.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우린 이길 거야.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손가락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에 나섰다. 민준 씨 바이러스의 변이 패턴을 역추적해서 다음 타겟을 예측해줘. 수진 씨 손상된 데이터 노드는 즉시 격리하고 백업 시스템으로 미러링해. 현우 씨 나와 함께 공격 코드를 만들 거야. 저놈의 학습 알고리즘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수록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코드를. 그녀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회전하며 전장의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냉철함과 확신의 팀원들도 안정을 되찾고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707 연구소는 순식간에 치열한 사이버 전쟁의 작전 통제실로 변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구소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최 실장과 보안팀이 따랐다. 그는 경보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연구소의 아수라장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한설아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멀리서 그녀의 전투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 공격이 그녀의 배신일 수도 있다고 아주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눈으로 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에 서려 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밤샘 사투 끝에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붉은 경고등이 꺼졌다. 잡았어요. 강민준이 탈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메인 스크린에는 기괴한 형태의 바이러스 코드가 디지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공격이 박 이사의 사무실에 있는 외부 서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역추적당했다. 연구소는 지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쓰러지듯 널브러졌다. 설아 역시 며칠 밤을 샌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때 강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고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설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의 무기가 부서지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가 씁쓸하게 말했다. 아니. 강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이건 더 이상 내 무기가 아니오. 이건 당신의 작품이고 당신이 지켜낸 당신의 것이오. 그리고 우리의 것이지. 우리라는 단어가 둘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함께 싸우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파트너.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의 관계가 그들 사이에 막 싹트고 있었다. 박 이사의 공격을 막아낸 후 707 연구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위기를 함께 극복한 자들의 단단한 유대감과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특히 한설아와 강지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복수자와 도구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의도를 읽어내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 있었다. 박 이사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그것은 정교한 내부 위협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AI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격의 근원을 파헤치는 능력을 갖춘 살아있는 디지털 면역 체계가 된 것이다. 설아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프로메테스를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이사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설아가 말했다. 그녀와 강지훈은 연구소 중앙 홀로그램 테이블 앞에 마주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박 이사의 공격 루트를 분석한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달라고 애원한 바로 그날. 박 이사가 공격을 감행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강지훈이 동의했다. 박 이사는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대담한 인물은 아니오. 배후에 그에게 확신을 준 누군가가 있었을 거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더 큰 보상을 약속한 사람, 프로메테스를 이용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설아의 눈이 빛났다.
박 이사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암호화된 통신기록, 숨겨진 자금 거래 내역. 프로메테스라면 그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일했다. 설아는 프로메테스의 분석 엔진을 조종했고 강지훈은 자신의 지식과 권한을 이용해 필요한 데이터 접근권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했다. 프로메테스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패킷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 이사와 한재식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메시지들.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은밀한 자금 거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재식은 박 이사에게 만약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그 죄를 설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하면 강지훈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가상의 합의금 중 상당 지분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남자의 탐욕과 비열함이 만들어낸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투명한 데이터 위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강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KJ그룹의 이름으로 차세대 AI 기술 및 미래 비전 발표라는 제목의 글로벌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언론, 투자자 업계 경쟁사들, 그리고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박 이사도 당연히 초대 명단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이것이 망가진 프로젝트를 억지로 포장하려는 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이거나 한설아가 산업 스파이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쇼라고 생각했다. 한재식 역시 마지막 협상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불안한 얼굴로 행사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 최고의 컨벤션 홀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KJ그룹이 내놓을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속삭였다.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제품 소개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강대현의 이야기, 그리고 한때 유망했던 기술 벤처 미래테크의 이야기였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과 빛바랜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비즈니스에서 드라마로 바뀌기 시작했다. 20년 전 제 아버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한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를 배신한 남자의 이름을 밝혔다. 한재식. 그는 20년 전의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객석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재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과거를 현재로 연결했다. 그는 최근 KJ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에 가해진 사이버 테러 행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명백한 기업 테러라고 규정했다. 박 이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범인은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프로메테스 그 자체를 말입니다. 스크린의 프로메테스에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프로메테스는 박 이사와 한재식의 모든 음모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복호화되어 스크린에 떠올랐다. 돈이 오고 간 경로가 붉은 선으로 그려졌다. 박 이사의 프록시 서버에서 바이러스가 실행되는 로그 기록이 타임라인과 함께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프로메테스의 경이로운 능력을 직접 시연하는 라이브 쇼였다.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고 우아했으며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 위에서 마지막 증거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사복 경찰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넋이 나간 박 이사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한재식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갔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극적이며 더할 나위 없이 굴욕적인 몰락이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강지훈은 충격에 빠진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프로메테스입니다. 무대 조명이 스크린을 비추자 프로메테스의 로고가 장엄하게 떠올랐다.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무대 뒤편에서 한솔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 통쾌, 함 그리고 길고 길었던 악연을 마침내 끝냈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았고 정의를 실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세상은 KJ그룹과 프로메테스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한재식과 박 이사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에 대한 통쾌한 심판으로 회자되었고, 프로메테스는 진실을 밝혀내는 정의의 AI라는 신화적인 이미지를 얻었다. K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솔에게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유령들은 마침내 잠들었다.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창조물은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더 이상 그녀를 옭아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707 연구소의 분위기는 활기찼고 팀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상사가 아닌 존경과 신뢰를 담아 따랐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이 그녀를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불렀다. 예전과 같은 서늘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위압감이 아닌 신뢰의 표현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서류처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설아가 물었다. 새로운 시작이요. 강지훈이 말했다. 서류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5점 투성이의 낡은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법인 프로메테스 랩을 설립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대표이사 및 지분 소유자 명단이 있었다. 대표이사 한설아 지분 50% 주요, 주주 강지훈 지분 50%. 설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세우겠다는 완벽한 선언이었다. 그녀에게 완전한 자율성과 명예를 돌려주는 강지훈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었다. 왜?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얻어낸 것이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프로메테스는 당신의 것이니 그 주인은 당신이 되어야지. 나는 그저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발코니로 걸어갔다. 설아도 그를 따라 나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복수와 배신 음모의 그림자가 거친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당신은 강지훈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나를 놀라게 한 사람이오. 나를 시험에 들게 했고 내게 도전했으며 결국 나를 이기게 만들었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하나에 20년간 그를 짓누르던 복수의 무게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설아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를 넘어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한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싹튼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며칠 후
프로메테스 랩의 CEO로서 설아는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물었다. 이제 프로메테스 랩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는 무엇이 될까요? KJ그룹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겠죠. 강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연구소의 한 구역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설아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것은 연구실이 아닌 작은 추모 공간이었다. 벽면에는 강대현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과 미래테크의 낡은 설계도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강지훈은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미래테크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오. 아버지의 진짜 꿈은 돈이 아니었어. 그는 낡은 설계도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지진, 쓰나미,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인명을 구하는 글로벌 관측 시스템의 청사진이었다. 최 실장이 말했던 선대 회장님의 한예의 진짜 의미였다. 아버지는 이 기술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 하지만 한재식의 배신은 단순히 회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꿈, 이 인도주의적인 프로젝트를 파괴한 것이었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가 20년간 복수를 꿈꾼 것은 단순히 죄인들을 벌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어. 흩어진 자원을 되찾고 마침내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킬 기술을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 그는 설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프로메테스 랩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오.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글로벌 재난 예측 네트워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료로 제공될 것이오. 내가 꿈꾸는 진짜 스마트 시티는 건물이 똑똑해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요. 이것이 바로 제목에 숨겨져 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설아는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침내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차가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고귀하지만 부서져버린 꿈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이었다. 그의 무자비함은 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로맨스 이상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은 공동의 사명이자 함께 나아갈 미래였다. 설아는 강지훈의 옆에 나란히 서서 재난 예측 시스템의 청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대표와 개발자 혹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진정한 파트너였다. 복수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